네,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서 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에서는 우리가 경기 부양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의 심판 수준은 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지금 한국이 상당히 경기를 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뭐 국력의 어떤 비교 수준에서 좀 벌어지는 좀 불안증이라고 뭐랄까 뭐 그런 느낌이겠죠. 네,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부터 볼까요? 어떤 주제입니까? 금일 주제는 시장 반등을 이용한 그 대비 전략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초까지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바람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반등을 노려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로만 봤을 때 전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행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스권 상단에서는 확실히 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드라기 총재의 유로화에 대한 강력한 방어 얘기가 나왔고 또 메르켈과 올랑드 대통령의 또 역시 유로화 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로화를 방해하겠다 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급등을 어떤 식으로 국채 매입을 해서 방어하겠다는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로화가 어떤 리먼 사태 저점 수준까지 굉장히 급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ECB라든지 정책 당국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드라기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르켈과 올랑드 대통령까지 유로화 방어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시장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분석을 할 때 이태리나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든지 각 국가별 CDS 프리미엄의 급등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로화, 외환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유럽 회원국들의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 유로화 약세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아마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분석과 반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잣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가지의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 지금 유로화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함께 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지금 뭐 유지가 돼야 하는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유로 달러 월간 차트 자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점선은 과거에 유로화가 1.2불대 라인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위기 순간이 있었을 때만이 언급됐던 순간인데요. 최근에 2012년에도 1.2불대 라인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리먼 사태 2008년 당시 때에도 1.2불대 라인을 터치하면서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있었다가 2010년에 위로 재정위기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기치를 올리고 나서도 당시에 1.2불대를 터치했었고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002년도에 그리스가 유로존의 17개국 마지막 국가로 가입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7년까지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2007년 리먼 사태 이후부터는 계속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유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로 각국 또는 ECB에서 유로화 방어를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은 유로화가 시장의 잣대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유로 방어의 그 발언으로 지금 한 번에 좀 힘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방어에 대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의 반등의 폭과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품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은 ESM이 이미 올해 7월 달부터서 유로 재정 안정 기금이 출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지금 7월 3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ESM 출범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7천억 유로에 해당하는 ESM 자금을 가지고 시장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범 자체도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급등적이면서 유로화까지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지금 분명한 금융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메르켈과 올랑드가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았었고 한데 이번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봐서는 이런 리스크 상황을 어떤 탈피하기 위한 강력한 네. 지금 액션을 지금 의견은 모으고 있다라고 측면이 해석이 되지만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유로화가 1.2불대가 또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유로가 다시 약세로 치닫고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차트는 굉장히 좋죠. 지금 종합주가지 차트라든지 미국 차트 이렇게 네. 차트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서 네.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지만 네. 차트만 보고 투자했을 때 다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차트만 봐서 모든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낙관적인 차트 모양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경계심이 필요하지 네. 않나. 그래서 반등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반응에 대해서의 의견을 줬는데요. 그래도 이스비 총재는 시장 방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일단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번 주에 계속 카운트다운이 좀 들어가는데 그쪽에 계속 모든 시선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반등의 촉매가 됐던 게 이스비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붕괴 방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것이 촉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중국의 경기 부양설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약간 좀 묻힌 것 같아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계속 빌빌거리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유럽전 그리고 미국의 증시 상승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옥수수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500불 하던 것이 800불대까지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인데 이게 중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중국 증시 또는 중국 경기의 어떤 급격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국은 그 세계적으로 식량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의 중부 곡창지대에서 나는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중부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나가지고 옥수수 작황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옥수수 가격이 지금 500불에서 800불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사료를 옥수수를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편에서 지금 식료품 특히 이제 원자재 쪽에서 식품 가격의 급등은 중국의 내수 부양, 즉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을 상당히 지금 폭등시키고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최근에 물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중국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옥수수 가격 등을 고려해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도 굉장히 시장에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지금의 옥수수 가격 부담이 중국 증시에 어떤 계속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역항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조금 좀 접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체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에 반등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현금화를 통해서 시장을 대비해야 된다. 그럴까요? 현금화 네. 자체가 주식 종목을 모두 비우거나 이렇게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할 섹터가 있다면 현금화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누적 강조드렸지만은 펀드나 랩 자금들이 시장 반등에도 절대로 원금 회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산들을 반드시 현금화를 해가지고 시장의 낙폭이 확대됐을 때 강력하게 주식을 직접 시장에서 매입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현금화 전략의 액티브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누차 강조 들어왔지만 지수가 빠질 때마다 ETF 상품들을 강력하게 저가 네. 분할 가격 매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 대응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키포인트로 각각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